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엄동인 축월의 간목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의 10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갑목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뭐 보스 기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딴 데서 사주 보면은 일간은 간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간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오행으로 목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과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간목 다음으로 이제 을목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목의 기운. 근데 이것은 이제 음목이라고 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을 떠놓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음양의 개념부터 배우면 이제, 근데 이제 음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설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요. 근데 음양과 오행을 이제 합쳐가지고 뭐 같은 이론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양설과 오행설은 굉장히 다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음양설은 단순하게 흑백 논리 같은 거예요.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밝음과 어두움.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깊은 것이 있으면 얕은 것이 있는 것이고, 착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그죠? 배부름이 있으면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개념이냐? 음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서로 대비되고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서로 또 적대적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음양의 개념은 서로 적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밝음이 없으면 어두움은 같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어두움이 없어지면 밝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맨날 싸우고 그럴 것 같지만은, 남자는 여자를 보완해 주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완해 주는 관계인 것이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고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있죠.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라고 하면, 앞이 있어야지만 뒤가 있는 것이지 앞이 없는 뒤는 있을 수가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뒤가 있기 때문에 앞이 있는 것이죠. 안과 밖을 놓고 보더라도 안팎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밖이 있어야지만 또 안도 있는 것이고, 안이 있어야지만 밖이 있는 것이죠. 서로 적대되고 상대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 관계,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런 음양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놨을 때, 마찬가지로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양목을 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목은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음목을 논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조금 단단한 나무가 있고 조금 단단하지 못한 무른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단단한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는 음목이 되는 것이죠. 키가 큰 나무가 있고 키가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는 어떤 나무?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작은 나무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된대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죠. 100cm,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100cm짜리 나무하고 50cm짜리 나무가 있을 때는 100cm가 예를 들어서 양목이 된다라고 하면, 100cm 나무하고 200cm 나무하고 봤을 때는 당연히
200cm가 양이 되는 것이고 100cm는 음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양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양목은 단단하고 곧은 그런 나무를 말하면서 양목은 대립목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크고 단단하고 굵직굵직한 그런 나무를 말하죠.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동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편백나무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양목, 대립목의 나무는 그 용도, 쓰임은 어디 있냐면 반드시 성목, 잘 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는 베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옛날 같으면 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쓰지만 나무 자체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용도로 쓰죠. 큰 나무는 큰 버팀목, 큰 기둥으로 쓰지만 작은 나무는 조각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탁자를 만들 수도 있고 작은 밥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목을 쓴다라고 해서 똑같은 제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세를 잘 갖췄느냐에 따라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큰 기둥으로서 쓸 수 있는 거고, 작은 나무는 그 용도에 맞게 작은 용도로서의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성목으로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에 추울 때는 병화를 별도로 써가지고 조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양류목이라고도 하고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유영청 잘 휘어지는 그러한 나무, 그 다음에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돼요. 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화초라든가 좋으면 화초가 되겠고, 국세가 안 좋으면 잡초가 되겠죠. 제가 어저께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뭘 말씀드렸냐면 냉이, 그 다음에 불의 옥잠이라고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냉이라고 하는 것, 불의 옥점이라고 하는 것, 간목일까요, 을목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을목으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냉이라고 하는 것과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유용한 식물로 보게 된다.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탁한 물을 갖다가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냉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봄에 입맛 없을 때 냉이국을 끓여 먹거나 냉이전을 부쳐 먹거나, 아니면 상큼하게 냉이 무침을 해 먹으면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을목의 용도는 꽃을 피우는 용도이지만, 여기 냉이라든가 불의 옥점 같은 경우도 을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을목으로 보지만은, 이거 냉이, 불의 옥점 외국에서, 특히 유럽 국가 같은 데서는 10대 잡초, 5대 잡초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잡초로 유명한 것이 냉이, 불의 옥잠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인데 말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을목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의 옥잠, 냉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화초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대표적인 꽃을 피우는 화초 뭐가 있죠? 난초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난초는 좋은 것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촉당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도 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되겠죠. 벚나무도 해당이 되겠고, 아니면 우리 목련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는 간목은 성목이 됐을 때는 작벌에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 양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이다. 을목을 베어다가 동량지목으로 쓰지 못하고요. 간목은 이제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긴 합니다. 봄이라든가 여름에는. 하지만 간목의 원래의 쓰임, 용도라고 하는 뜻은 동량의 지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이다. 특히나 춘하절 부대는 추동절이죠. 추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보다는 역시나 성목으로 보아서 경금으로 작벌하는 하여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자축 북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월, 자월, 축월 모두 북방이 되면서 겨울입니다. 엄동이죠. 특히나 축월 같은 경우에는 모동이라고 표현하죠. 개동이라고도 표현하고 만동이라고도 표현한다. 다 똑같은 뜻이죠. 뭐냐? 개동, 모동, 만동 모두 어떤 뜻?
늦겨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면서 늦겨울이라고 해서 춥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자축 모두 엄동설하이 되고요. 엄청나게 혹한기, 혹한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게 억수로 이렇게 추워서 춥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열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막 영하 10도, 15도, 20도, 서울도 막 영하 20도, 17도까지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추운 찬바람도요, 어떤 바람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뭐 맞을만 하네 이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찬바람은 진짜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찬바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다 찬바람인데, 이거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것은, 찬바람도 그냥 패딩만 입으면 괜찮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찬바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찬바람은 패딩을 입어도 그 틈틈이 들어오는 그 조금의 공간 안으로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솔직히가 아니죠. 저기 등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K2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협찬해줘요. K2에서 뭐 방한복 같은 거 해주는데, 좋은 옷일수록 뭐냐면 진짜 방한이 잘 돼요. 특히 어디서 많은 에러가 나냐면, 바느질하는 데 있죠. 바느질. 그 작은 그 바늘구멍으로 진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옷은 뭐냐면 그 바느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재질 자체야 뭐 천 자체야 똑같은 그 천을 갖다 만든다 하더라도, 바느질을 어떻게 마감 처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기온 뭐 영하 1도 2도는 큰 차이는 없지만,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그런 악천후에서는, 그런 혹한에서는 그 옷에 대한 어떤 차이가 굉장히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과 안 좋은 옷은 평상시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한 좀 뭐랄까 안 좋은 그런 악천후에 갔을 때는 차이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뭘 강조하냐? 춥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화는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가 있는데, 당연히 양화인 병화로 조후하는 것이 당연히 월등히 공력이 크다. 정화는 난로불이라고 하면, 병화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태양이 떠야지만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죠. 정화 같으면 손난로 하나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저축월에 추울 때 화를 볼 때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의 병화는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한 해동은 되지 않고요. 천간지지로 3점 정도는 있어야지만 엄동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자축월은, 또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은 토왕절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토가 왕합니다. 그리고 축월은 토만 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거나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사유축 금국이라고 했죠.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면, 방합하고 삼합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는 지지로 진술축 및 토, 뭐 축축진, 축축 및 뭐 술술축 이런 식으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뭘 잘 봐야 된다?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를 잘 봐야 돼요. 단순히 토만 왕하다 보지 마시고요. 토이지만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이지만 화가 왕해질 수도 있죠. 인호술 화국, 술월에 인호술 화국도 형성될 수 있으니까,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월에 사유축 금국도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는 인호술은 화국이고요.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축묘월은 어떻게 국세가 짜이느냐에 따라서 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오행도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축월을 생각할 때는 일단 뭐 겨울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단 토왕절이지만 해자축 방합 내지는 사유축 금국 내지는 토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축월에 간목이 투출을 하게 되면 동절에 간목이 태어난 것이 되겠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을 생해 주어서 좋을 것 같지만, 해자 축월에 동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건 단순한 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결빙이 되죠. 나무나 풀이라든가 물이 있어서 그걸 얼게 되면 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풀도 다
얼죠. 나무나 풀이 얼게 되면 죽습니다. 그죠? 얼어 죽죠.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해자 축월에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 춥기 때문에 일단은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해 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간목뿐만 아니라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병정화는 환희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모든 일간들이 축월에 해월, 자월, 축월, 동절에는 일단 화가 있어서 뭐 해야 된다? 따뜻하게 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조우에 관련된 것이고요. 축월의 간목, 예를 들어서 해월, 자월, 축월, 신유술의 간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동절의 간목이 되는 것이고, 추동절의 간목은 어떤 것, 성목, 다자란 큰 나무로 다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크던 작던 간에 다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키워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경금으로 작벌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목에 뿌리가 있어서 크면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간목의 지지로 뿌리가 약하면 그냥 그런 대로 작은 제목으로 쓸 수 있겠죠. 뭐 너무 작으면 나무젓가락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작다 그러면 뭐 불필요한 화목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만, 간목의 용도는 큰 나무를 베어서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또 병화가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일단 베어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즉 경금은 도끼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날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작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조우는 필요하다. 만약에 다른 뭐 신유월 같은 경우, 신유월 같은 경우는 가을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우의 필요성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병화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자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병화는 있어주는 것이 바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합니다. 정화로서 조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눈에 쌍심지를 키고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당연히 정화로 조우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가 다르죠. 용도. 군인들도 있잖아요. 전투병이 있는가 하면 그 집을 짓고 다리를 놓는 삽질하는 그런 데가 있고, 어떤 군인들은 뭐 통신 장비를 주로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죠.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른 겁니다.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로 하는 것이고요. 조우를 하는 것은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라는 것이 공력이 더 큰 것이지, 정화라고 해서 조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수월의 간목은 경금, 정화로서는 간목을 작벌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병화는 따뜻하게 조우해진다. 쉽게 말하면 겨울에 거기 노가다 이렇게 가면은,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저 노가다 이제 대장 10장이라고 하죠. 그 분이 이제 벌써 일단 모이자마자 사람 모이면 불부터 핍니다. 추우니까 몸이 굳어지면 사고 나기 때문에 불부터 피고 손부터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지시하고, 오늘 사고 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고, 또 이렇게 뭐 시멘트도 나르고 모래도 나르고 하고 나서 또 이제 추우면 와서 또 불 쬐고 몸을 녹이고 또 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우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직인 것이지, 그게 엄청난, 물론 베이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축월의 간목, 경금, 정화, 병화를 아울러 써야 되는, 당연히 간목 자체가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인목이라든가 하다못해 진토, 미토, 해수 등의 뿌리를 얻으면 그거는 큰 나무가 되니까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 월지월령 같은 말이고요. 관계를 살펴서 격국을 잡는 것인데, 오늘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축토는 진술축미,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있는데, 진토, 그 다음에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된다. 그래서 일간은 양이고요. 월지 월령은 음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관계, 아극자가 되겠죠.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성도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면 이거는 정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대 양, 음대 음이 되면 이거는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일간한 양, 토는 재성인 토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 격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 축은 지장간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개수, 신금, 기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정인격이 되는 거고요. 정인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한 것이 아니라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떤 격?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기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정제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은 달라지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목의 축을 보게 되면 그냥 정제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축월은 일단 정제격인 경우에 축월은 재성이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직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줘야죠. 특히나 해자축월이라든가 신유술월은 저 나무를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자축월 동절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해자축월의 간목을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금으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축토가 다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재다신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에도 월에도 투출되어 있고요. 월에도 투출되어 있고, 연에도 이렇게 투출돼서, 이거는 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제격이 아니라 이거는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일간 자체가 약한데 재성이 왕하고 관성이 재성의 생일을 받기 때문에 재다신약으로 그치지 않고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 저것이 경금이 투출했으면 재살태왕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경금이 투출된 것이 아니라 정관 두 개가 투출되었기 때문에 재살태왕으로 붙지 않고 재관태양 이런 말은 없긴 하지만 그냥 재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 두 개 정관이잖아요. 원래 간목을 제목으로 쓸 때는 신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평관은 나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의 용도 있기 위해서는 정관인 신금보다는 칠살인 경금을 보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큰 나무를 벨 때는 큰 도끼, 큰 톱으로 베어야지, 작은 식도라든가 작은 조각칼로 큰 나무를 베면 금이 문드러진다. 다행히 아직은 간목 자체가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큰 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간목은 경금을 봐야지만 큰 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봤죠. 갑자일주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간목이 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자수 있잖아요. 자수는 인성으로서 목을 생조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간목의 지지 자수의 뿌리를 둘 수 없습니다. 자, 통근과 생육하는 것은 다르죠. 생조는 수가 그냥 목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가 목을 생할 수는 있지만, 통근하기 위해서, 목이 통근하기 위해서는 지지로 인목에 통근할 수 있고요, 묘목에 통근할 수 있고, 해수에 통근할 수 있고, 진토에 통근할 수 있고, 미토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통근은 딱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통근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에 통근 안 되죠. 축에 통근 안 되죠. 인묘 통근 될 수 있고, 진에 통근할 수 있고, 오 통근 안 되죠. 미토, 미증, 을목이 있으니까 통근 가능. 신금, 유금 통근 안 되고, 술토 통근 안 되죠. 해수는 해증 간목이 있죠.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해수는 간목이 통근할 수 있지만 자수는 통근이 되지 않고 단지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목의 자를 보는 것과 간목의 해를 보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해수의 뿌리를 둔 간목이 더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통근하고 생조의 개념을, 상생의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간목은 자에 통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발할 수 없고요. 물론 신금은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각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 자축을, 요거는
자축합수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건 토가 이렇게 많으면 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축합토 내지는 자축합수로 볼 수 있는데 준방합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로 보는 것이 맞지만 토왕절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뭘로 본다? 토로 자축합토로 볼 수 있다. 화를 봐서 조어야 되고요. 경금까지 보면은 좋긴 하지만 이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 갑자시가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갑목이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비견이죠. 약한 갑목을 도와줄 것 같지만 역시나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비견도 뿌리가 없는 것이죠. 자수 두 개가 목을 생할 것 같은데 화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얼다 그랬죠. 물이 얼면 수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얼면 금이 얼음이 되죠. 얼음 마치 금과 같아지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 축월에 자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얼어죽게 만들겠죠.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해동해야지만 이 자수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을목이 자해는 통근할 수 없지만은 해에는 통근할 수 있죠. 이거 해자축 뭡니까? 방합이죠. 해자축 이때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저 축토는 뭐예요?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죠. 해자축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죠.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갑목이 제 아무리 해수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전체가 어떻게 돼요? 난국대륙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 얼어버려서 화가 한 점도 없죠. 그렇죠. 펭귄 다 얼어 죽게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을목이 뭐예요? 갑목 입장에서 얘는 나무로 보이지만 이 을자가 새 을자예요. 자, 한겨울에 호수 위에 해자축 호수 위에 나무 갑목이 있고 그 옆에 을목 있죠. 을목은 새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백조의 호수죠. 이건 나무 호수에 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갑목 하나가 있어요. 이 갑목도 물에 잠겨져 있고 그 밑에 백조 하나가 물을 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을목 어떻게 돼요? 얼게 되겠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 자,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행스럽게 인목을 받습니다. 갑목이 뿌리를 얻었죠. 더 다행스러운 거는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는데 이 병화가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축월, 해자 축월의 병화는 한 점 가지고는 안 되고 지지로 간지로 3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병화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2점 정도 얻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목은 화는 아니지만 이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화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오늘 화 2점, 한 점 정도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욕심이죠, 욕심. 요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조는 되지만은 경금으로 작벌 안 되죠. 신금 2개가 있기 때문에 신금의 정관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관성, 금으로도 용되게 되면 문관이 되겠죠, 문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세가 좋으면 행시 정도 이렇게 봐서 큰 공직 좀 큰 공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국세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 이제 뭐 7급 공무원 아니면 뭐 9급 공무원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 그런 거 있죠. 늘공과 어공이 다르죠. 늘공은 늘 공무원이죠.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이건 뭐예요? 발탁직 있죠. 어떤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대통령이 너 좀 와서 일 좀 해 와가지고 해서 행정관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 것은 늘공은 아니고 그 임기 동안 대통령이 너 일 좀 해 일 때까지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공이죠. 그렇게도 될 수는 있으나 신금의 용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금 쓰는 것보다 갑목은 신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경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우도 되고 못도 된다. 그렇죠. 신금을 쓸 수가 있는데 정묘시가 되면 이것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자묘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 같으면 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가 되냐 신금 정관인데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 견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원래는 이게 경금이 있었으면 굉장히 정묘시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인시가 됐을 때 경금이 있을 때는 조우가 되는 관계에서 또 정화를 옷을 때는 불을 얻고 귀를 나중에 얻는다라고 하면 정묘시인 경우에 경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귀를 얻고 조우가 되면 불을 얻는 것인데 이거는
경금이 아니라 신금 두 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거 행시 예를 들어서 어렵게 공부해서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나중에 불법 저질러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목은 신금 정관이 신금보다는 경금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자축합 도 되지만 이건 자진하게 되면 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자축이 됐을 때는 토로 보는 거고, 자진이 되면 이거는 자축은 토로 보는 거고 자진은 수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자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수가 왕한 걸로 보는데, 일단 무토 토출하는 것이 좋으나 나쁜, 일간이 약한데 토왕절에 무토 토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재다신약이죠. 재다신약.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도 되지 않고요. 일간이 매우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무진시 좋다 나쁘다,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닌 것 같고요. 사화가 있으면은 조후는 될 수 있지만은 역시나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목화운으로 간다 이렇게 필요하면 말하면 되고, 경호시에 경금을 받습니다. 뭐가 나쁘냐? 이거는 자축합보다는 좌우충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왜냐면 사주를 볼 때 이거 자축합으로 볼 것이냐 좌우충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게 걸릴 때는 안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어느 때는 좌우충이 한 번은 되거든요. 왜냐면 미토대운이었을 때 만약에 자축합으로 돼서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미운이 왔을 때는 항상 충미충이 되면은 자축합이 풀려서 좌우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좌우충으로 볼 수 있는 안 좋은 쪽으로 봐서 대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지, 이걸 좋게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화를 봤다 하더라도, 경금을 보고 오화를 봤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특히나 만들어진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신생아 태기를 할 때 이렇게 위험하게 오늘 같은 날 옷이 잡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자축합 신자합 돼가지고 뭐 충은 되지 않지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축합이 됐든 신자합이 됐든 이건 자축합 수로 봐야 돼.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동설안에 수국을 형성한 거 똑같죠. 나무가 둥둥둥둥 임수 투출하게 되면은 자축합수, 임수투출하게 되면 부목, 수다목, 부가 된다. 개요시 마찬가지고 의례시 마찬가지로 조우가 되지 않는 국세에서는 결코 좋은 사주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